다음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인천에 민주화 인사가 배출된 곳이 있다. 글쎄요. 이게 뭐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분 한두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많이 배출된 곳이 있다. 네, 네. 저도 네. 이거를 좀 보면서 말이죠. 야, 인천이 그렇게 그런 곳이었어? 네. 근데 인천이 전에부터요. 인천은요. 예. 그 야권 도시라 그랬어요. 아. 네, 야세가 강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 야권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 야성, 야구의 도시였고, 예. 야구의 도시 또 야권 도시였다. 예. 예, 그런 야자를 되게 좋아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적은 인연을 두고 있는 건지 우선 먼저 그분들의 그 우리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진 준비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저분이 누구시냐면요, 조지 오글 목사입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 정부가 지난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주셨어요. 아, 네. 예, 그런 분이고요. 조화순 목사님도 한번 좀 열어줘 보시죠. 예, 조화순 목사님이시고요. 국민훈장 포상 수상자십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또 김근태님, 우리 뭐 김근태 전 국회의원은 많이들 아시니까, 예, 돌아가셨는데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받은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죠. 예, 물론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최영희 교수도 사진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화여대 교수 지내셨고 최영희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김근태 의원님의 사모님이죠. 부인이신 인재근 국회의원. 이분들이 다 인연이 맺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배출됐다고 하는데 그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요. 예.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도시산업선교회. 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아까 우리가 선교회라고 하니까 네네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바탕을 둔 곳이고요. 네. 네. 도시산업선교회. 저는 사실 이 이미지가 그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미지가요. 예, 뭐 무슨 말씀하실지 줄 알겠는데 네네네.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당시에 그 사회적 약자, 노동자, 그다음에 그 학생 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그 분들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던 곳이 있죠. 중앙정보부 예. 이런 데서는 뭐 주변에다가 저 사람들은 저 빨갱이다. 빨갱이고 저 사람들이 다 개입하는 데는 다 문제가 있다. 예. 그래 탄압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일선 서출입할 때인데 도시산업선교회가 우리가 보통 뭐 도선하는데 보안과 직원들을 여기를 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오면 도산한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이렇게 이분들이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과 직원들은 이제 그때 당시 안기부 직원들하고 업무 협조가 돼서 안기부 직원들이 나와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그 업무 뭐 지도 점검이지 사실상 이 감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주거든요. 이유는 안기부의 그 활동 자금이 각 경찰서 보안과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준다는 명목하에 보안과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 이렇게 핸들링을 했어요. 그때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도시산업선교회에 계신 분들이 기업체에 어디 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예, 이거를 카톨릭 농민인가요? 잘하고 예. 잘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예. 인천에 네. 그 민주화 운동의 양대 그 네. 축이 있다면 도시산업선교회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톨릭 청년회가 있어요. 카톨릭 인천 청년회. 가톨릭 청년회. 여기 청년회네, 도시니까. 예.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같이 해왔죠. 그러니까 그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바로 그 인천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인천이긴 하겠지만 네. 주사무소가 있었던 것이 인천 동구의 이제 동구. 화수동이죠. 동구 하수동. 네. 우리 그 전에 옛날 사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산업선교회가 저기 있네. 저게 지금 인천이네요. 인천의 그 우리 60년도에 초가집. 아유, 집 자체가 정겹다. 어떻게 보니까 저기다 첫 사무실을 꾸몄나 봐요. 예. 지금 저게 그 60년대니까. 그렇죠. 저게 60년대. 네. 예.
근데 저기 건물이 들어섰고 기왕 좀 도선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인천에도 영향을 많았죠. 저분들이 기업체에 가서.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그 동일방직, 예.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네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경공업이라든가 네. 어떤 섬유 사업, 응. 그다음에 가발,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발. 근데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그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여공이라고 하죠. 여공.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고 한데 그 노동조합이 이제 그때도 한참 결성이 됐는데 예. 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니까 여성들이 대다수인데 예. 남성이 이제 일부 소수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장악하면서 사측과 결탁해서 어용 노조 활동을 했던 것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쪽 도시산업 선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랄까요? 네. 뭐 그쪽 중앙정보부 쪽에서는 개입을 했다는 것이고 개입이죠. 제3자 개입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거고. 네. 지원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 그 동일방직이 굉장히 인천의 역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동일방직에서 전국의 예. 노동조합 중에서 최초로 그 여성 노조 위원장이 여기서 배출이 됐는데 아. 배출이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시산업선교회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이 조화순 목사님 아까 이제 예, 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조화순 목사가 그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네네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와서 예예예. 네. 저 조하신 목사님도 노조 운동을 하셨고. 그렇죠. 예, 거기서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서 도시산업 선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 그 동일방직의 예. 노조위원장 여성 노조위원장을 출신이죠. 예. 네. 당시 동일방적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노동가에 완전 파장을 일으켰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직원들을 해고를 시켰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노조가 여성으로 된 노조 그 집행진이 구성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집행돼서 하는 자리에 이렇게 남성분들이 와가지고 막 똥물도 더 투척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다 이렇게 딱 퇴직을 시켰어요. 네네네. 영원히 다른데 재취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오물 던져놨네. 네네. 거기다. 그래서 예. 나중에 그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네.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이런 그 노동운동을 한 그 이론적 어떤 또 제공해줬고 노동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리키고 노동법이 노동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일방적 사태도 결국 나중에 다 보상을 받으셨네요. 나중에 그 동안에 얼마나 재취업을 못하게 했습니까? 재취업을 거기서 못하게 그만두면 다른데 어디 가서라도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데 뭐 취업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70년대 말이잖아요. 70년대 말. 근데 우리나라 여기 인천에서는 동일방직이고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YH 여공 거기도 그쪽에 거기 그거로 인해서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도시산업 선교하면 인천 도시산업 선교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인혁당 간첩 사건. 네, 그렇죠. 네. 인혁당 간첩 사건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이 사건을 우리 그 전에 광주 사태처럼 정부가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애국에서 이걸 못 보게 언론 통제가 심했었는데 저 사건을 해외에 알렸던 그런 역할을 한 곳이 도시산업 선교회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오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해외파들이 이거를 또 해외에 알려서 결국 인혁당 사건도 무죄 선고를 나중에 받았죠.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인천 방송이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건물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일본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그냥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데 하여튼 민주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과정을 제가 거쳐서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현 모습인데 네. 저런 그 역할했던 본부 그죠? CP 본부가 인천 어디요? 화평동? 화수동. 네. 화수동에 있다는 겁니다. 그 위치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기가 우리 재개발 구역까지 찍어서 보여주셨네. 지금 노란 선 있는 그 정도에 있는데
미문의 일꾼교회라는 거는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미문의 일꾼교회로 건물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도시산업선교회가 예. 일꾼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인천에 있을 때 네네. 인천에 유명한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일꾼 교회, 뭐 샘터 교회인가 하고요. 네. 또 그 산돌 교회라고 있었어요. 예. 그런 산돌교회, 그 몇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전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많이 투신하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략 뭐 이해가 되셨겠습니다만은 이게 도시 재개발이 되면서 저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거고요. 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인천시를 기대하고 있냐면 개발이 되고 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도시가 바뀔 걸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저 지역을 저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역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산업선교회 그 건물 미문의 일꾼교회 네. 건물이 철거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시산업선교회 그것이 이제 인천시에서 최근에 이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화수 합평지구 그 재개발 추진 결정을 이게 거기서 이제 화수 합평지구 이쪽에 대해서 이제 그 재개발 추진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거기 안에 그 지금 그 도시산업선교회 그 건물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요. 저는 KNCC를 알고 있는데 NCCK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거를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존해달라 얘기죠. 저기는 보존해달라. 존치를 해달라. 존치시켜달라.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교회하고 이미 아마 그 재개발 그 추진하는 그쪽하고 뭐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아주 뭐 존치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주고 좀 옮겨서 좀 그 표지석도 만들어주고 해서 그쪽 그 옛날에 우리 민주화의 산실이었다는 것을 좀 남겨달라.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동의를 해. 그게 필요한가요? 하여튼 지금 저 건물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건물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우리 특히 노동 분야의 민주화를 이끌어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터전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아주 신성시 됐으면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한 꿈이 오랫동안 지금 해오다 지금 간신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저게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의견이 많이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구는 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구 한 7만 명에서 정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도심, 그 원도심을 갖다 재개발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그 어떤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도 과연 이제 그 한국교회협의회 또 그 관계자 분들 그 자기 그 활동했던 그 본산지가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그거를 존치해달라.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역사 유산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 유산으로서 인정해주고 그거를 존치해달라는 것들. 그리고 아까 방금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 시대에 어떤 그런 그 조병창이라든가 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빵 굽는 그 빵집 빵 공장이가죠 이런 것들을 과연 이거를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 허물어 버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곳곳에서 인천시 곳곳에서 그 전부터 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인천의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독립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으로 인해서 주변 그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정부가 고민한 것이 바로 영천시장 옆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옮기기에 앞서서 지금과 같은 찬반야구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 중학교 그 시험 문제에 물론 이제 이게 무슨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시험 문제에
독립문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근데 옮긴 곳이 멀진 않아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사통팔달 도로가 확 뚫렸죠. 대신고등학교 앞에 좀 되는데 그래서 옮겨놓고 보니까 표지석도 해놨고요. 옮겨놓고 뭐 의미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섰었다면은 무학지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그가 계속 지금도 뺑뺑이 돌든지 아니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맨날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참고를 해가지고 좀 풀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인천은 이제 개항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네. 개항의 도시, 개항의 역사가 있는 곳, 예. 강화도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저쪽에 그 중구 네. 거기 호텔에 한미 수호 통상 협의를 했던 자리. 데블호텔? 데블호텔 말고요. 그 예. 데블호텔 그 자리는 아주 오래된 자리죠. 뭐 이런 또 우리 우정국이 있었던 그렇죠. 곳, 예. 최초의 뭐 은행 건물이 있었던 곳,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다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그렇죠. 뭐 도로를 더 확장하든가 재정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과연 개항의 도시 인천을 우리가 그 우리 후손들이 과연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 의견 정리 좀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예. 네. 네. 아이고 JYS님은 중앙정부면 이제 김영옥, 차지철 이런 분들인가 예. 물어보셨고요. 제임스 B님 민주화 역사 뭐가 정답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네. 임필영님은 이제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신가 같아요. 예. 강화 출신 죽산 조봉암 선생님도 있었고, 국가내란죄로 이승만 정권 때 억울하게 사형 집행 당하셨는데 2011년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죽산 조봉암 선생님 매년 그 뭐 지금 네. 그 많이 기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죠. 네. 유사는 존치해줘야죠. 세상이 변해도. 제임스 P님 역사적 평가는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답을 지금 주신 것이 정답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저희도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이 프로를 저희 소재를 잡았었는데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간에 그냥 환경 오염에 방해되니까 부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보관해보고 그게 꼭 이것이 전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위치가 불합리하다면 좀 옮기는 것도 한번 같이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냥 여기 뭐 네. 저기 진행자로서가 아니고 예. 일반 시민으로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존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데 지금 존치를 해야 된다 만다 이런 거지만 네. 또 거기에 또 토지 오염을 또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네.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빼고 예. 그런 거 빼고 이런 그 문화 유산들 네. 일제의 잔재물이라고 유산이라고 해서 네. 그거를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네. 지금 인천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공원이잖아요. 네. 공원 안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게 공원의 빛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높여주니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 건물이 뭔가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걱정되는 게 미쓰비시 건물이 지금 굉장히 좀 여론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완전히 양분될 것 같아요. 미쓰비시 건물 같은 경우는요. 그럼 저거에 대한 거는 솔로몬지의 이상의 어떤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것들은 뭐 어떤 국가에서 어떤 네. 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한 번 헐어버리면 네.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네. 그분들이 예. 존치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과 많이 그 의견과 대립되기 때문에 뭐 우리 인천시가 지혜롭게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네. 잘 발휘하셔가지고 시민들과 어떤 의사소통 또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준비한 순서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뉴스 브리핑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따뜻한 소재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